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다채로운 매력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간은 목요일 생방송 브라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브라보 초대석 시간인데요.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천입니다. 네, 오늘 김종천 교수님과 함께 부산 지역의 이슈 상수원 문제와 대책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지난 10년 동안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사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부산 시민분들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오염된 낙동강 식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갈수기 때와 녹조 시기가 365일 중에 300일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오염된 식수원 자체가 부산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심하에 2년 8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부산시도 환경부에 이 환경 영향 조사에 대한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물과 암 질환의 관련성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학계에서 물은 음식과 함께 이 암 발생과 관련해서 한 35% 정도의 유력한 발암 요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한 도시에 특정한 암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 이것이 식수원과 관련된다고 해서 한 20여 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 그 인근에서 사용하고 있던 미시시피 강물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크레이벨이라는 연구자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수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조사 결과 한 2,000여 가지가 넘는 유기 물질이 발견됐고 그 2,200가지 유기 물질 중에 한 765 종류의 어떤 유기 물질 자체가 간암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암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현재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은 어떤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부산시 상수도 본부는 그 세계적으로 좀 아주 정평이 나 있을 만큼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도 정수 처리된 결과를 한 300여 가지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6가지의 수질 검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최근에 신종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정부가 기준을 잡고 있는 그 나노그램이라는 기준을 했을 때 그 기준치를 넘어선 적이 있었고요. 수도권의 그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북한강 그 상수원과 비교했을 때 한 7배가 넘는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질 검사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산 상수도 본부 수질 검사 결과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결과지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상수도 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022년 6월부터 이 과불화 화합물의 검출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 국내 기준은 마이크로그램이라서 리터당 마이크로그램에서 0.070 이하면은 먹는 물로서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보면 4곳의 정수장에서는 다 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 과불화 화합물의 위험성을 많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상당히 더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요. 네. 그 국제적 수준에서는 이 과불화 화합물의 기준을 그 0.070이 아닌 0.004라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본다라면 현재 부산 시민께서 이용하시고 있는 상수도의 어떤 수질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치에 부합하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초과하는 현실이란 말씀이신 거군요. 끊임없이 일단 과불화 화합물이 미량이 있긴 하지만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과불화 화합물 이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과불화 화합물 어떤 것이고 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과불화 화합물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화합물질이다라고 해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량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몸에 축적될 경우에 암과 면역계 질환을 유발시키고 있고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학계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국에서도 수돗물의 과불화 화합물의 검출 수준을 17배 정도 강화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은 국가를 믿고 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는데 네.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끓여 먹으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분들께서 물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과불화 화합물은 정수기를 통해서나 물을 끓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제거되지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정수기를 사용률을 한 70% 정도 이용하고 있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한 10% 내가 되지 않습니다. OECD 회원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70% 넘게 직간접적으로 음용하는 데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지금까지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부산시는 오래전부터 이 맑은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령과 창녕, 합천에서 상수원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 이기적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좌초되었었고요. 얼마 전에 덕산댐이라는 산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역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생존과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의 문제라고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이기주의의 차원에서 해결하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좀 힘을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아까 말씀 네. 중에 이제 대체 상수원으로 덕산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덕산댐 건설을 통해서 식수원을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곳들도 좀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는 그 부산을 넘어서서 안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어떤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역의 물이라는 것은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일지라도 그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오늘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미국의 LA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콜로라도라는 곳에서 상수원을 끌어오는데요. 도수를 통해서 끌어오는데 이곳의 거리가 400km가 넘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시의 물인데 뉴욕시 또한 이 캐치킬이라는 곳과 델라웨어 이라는 곳에 190km가 넘는 130km 넘는 먼 곳에서 이 상수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우리 또한 낙동강의 하류에 그 상수원을 통해서 부산 시민에게 수돗물을 제공하기보다는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는 안동댐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께서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 하류를 이용해서 식수원을 쓰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세계적으로 이 상수원을 그 낙동강이라 우리 낙동강 하류물을 특히 낙동강 하류에서도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국가에서는 상수원은 상류 맑은 물을 끌어와서 수돗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이 독특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만 하더라도 태백을 비롯해서 그 위쪽에 안동 지역의 상류는 1급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수는 그쪽에서 끌어오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물 사용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건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좀 노력이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중앙정부가 이 지역,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마다 다른 또 수질이 나쁜 물을 공급한다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에 더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고 맑은 상수원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대체식 수원 이야기도 나오는 게 해수 담수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거든요. 해수 담수화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구의 그 물 중에 97%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물이나 빗물을 먹고 있는 것은 3%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빙하를 제외한다면 1% 정도만 담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이고 실제로 바닷물의 97%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어떤 모든 국가의 25%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물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풍부한 바다 자원, 해수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도 이제 기장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정부와 부산시가 기장에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를 두고 학계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론은 해수 담수화는 오염 가능성이 낮고 이 정수된 물은 아주 맑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상토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낙동강물은 갈수기를 비롯해서 녹주시계 3급수, 4급수 다 공업용수밖에 되지 않는 게 비해서 바닷물은 1급수라고 평가하고 있는 걸 본다면 저희가 바닷물을 활용하는 그러한 차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해수 담수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찬반 여론이 있기도 하고 쉽게 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수 담수화가 이 걸림돌이라고 그럴까요? 비판받는 것 중에 이 생산 단가, 생산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에 물을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시민이 먹는 안전한 물을 그 공단에 제공하는 물의 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맑은 물이라 한다면 생산 단가를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고농도의 염수가 해수 담수화 처리 이후에 바닷물에 방출될 때 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섞인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선의 진전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발전된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산 시민에게 안전한 또 맑은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 비용과 이런 우려는 극복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산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관심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생방송 브라보 초대석 오늘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